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17층 거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민은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현수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회식 늦어질 것 같아. 먼저 자.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민은 43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0해가 지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했고 딸 하나를 낳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딸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20해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엄마, 나 친구네 가서 자고 올게요. 고등학교 2학년인 딸 수민이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정민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캐모마일 티백을 찻잔에 담그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식이 이렇게 늦은 적이 있었나? 현수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회식은 잦았지만 보통 밤 11시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자정이 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렸습니다. 앱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에서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아이콘, 패밀리 로케이터라는 이름의 앱이었습니다. 작년에 딸의 안전을 위해 깔아둔 가족 위치 추적 앱이었습니다. 현수도, 정민도, 수민도 모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앱이 열렸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파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위치였습니다. 정민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강원도 평창? 회사는 강남이었습니다. 회식 장소도 보통 강남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평창이라니 서울에서 2시간 반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정민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정확한 주소가 표시되었습니다. 산장 카페, 평창군 진부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기 결혼하고 2달쯤 되었을 때 현수와 함께 다녀온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좋다. 나중에 또 오자. 현수가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수와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 있지?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잔이 식탁에 부딪히며 차가 쏟아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흰 식탁보에 번졌습니다. 정민은 일어났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아니, 확신에 가까운 직감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지나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 그중 한 사람은 지금 어디선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바람막이를 꺼냈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마른 얼굴에 피곤한 눈. 그녀는 자신의 표정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야 해. 이성이 말렸습니다. 그냥 전화해봐. 물어봐. 오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본능은 달랐습니다. 가서 봐. 직접 확인해. 정민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차는 하얀 소나타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산장 카페, 평창군 진부면. 예상 소요 시간 2시간 34분.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핸들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울의 밤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신호등의 붉은 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졌습니다. 차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민의 차도 그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선이 넓어졌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시속 100km. 빗줄기가 앞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정민은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수의 얼굴, 결혼식 날의 미소, 딸을 처음 안았을 때의 눈빛, 그리고 최근 몇 달간의 무표정한 얼굴들. 언제부터였을까?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늦은 귀가, 시큰둥한 대답, 눈을 마주치지 않는 습관. 하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20해의 세월이 한 아이의 엄마이자 아빠라는 사실이 그를 묶어둘 거라고.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게소를 지나쳤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이 드물어졌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습니다. 정민은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목적지까지 42km.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핸들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약 내가 생각한 게 맞다면?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현수. 아니, 어쩌면 낯선 여자가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몰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구불구불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 안에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간간히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불빛이 스쳐 지나가면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목적지 인근입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앞쪽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먼 곳에서 희미하게 건물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산장 카페. 20해 전 그곳에서 현수와 함께 웃었던 그 장소였습니다. 정민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그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비가 옷을 적셨습니다. 정민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운동화가 진흙 웅덩이를 밟았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산장은 30m 앞에 있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 창문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주차장에는 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은색 SUV, 현수의 차였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뒷유리에 붙어 있는 골프 스티커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흰색 제네시스가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차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장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거실이었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남자는 현수였습니다.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년 생일에 선물한 옷이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자는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민의 숨이 멎었습니다. 유진. 정민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20회를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서준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집에 놀러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민이를 이모라고 부르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진이 지금 현수 옆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비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 힘들었어. 프로젝트 마감에 회의까지.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에서 하던 말투와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더 솔직했습니다. 고생했어. 그래도 여기 와서 좀 쉬어.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정했습니다. 너 덕분이야. 여기 아니었으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현수가 웃었습니다.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오늘 뭐라고 했어? 유진의 질문이었습니다. 정민의 이름이었습니다. 미나. 그녀의 본명이었습니다. 회식 늦는다고 문자 보냈어. 뭐 의심은 안 할 거야. 20회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으니까. 현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정민은 눈을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정신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창문 안에서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파 팔걸이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현수의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이런 거짓말을 시켜서. 유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선택한 건 나니까. 현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조금만 더. 수민이 대학 가면 그때 정리하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너랑이면 기다릴 수 있어. 두 사람이 가까워졌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젖은 땅에 닿았습니다. 지늘기 손에 묻었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늘은 깜깜했습니다. 불빛은 창문 안에만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회가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차려준 밥상, 밤마다 기다린 시간, 아팠을 때 간호하고 힘들 때 위로한 모든 날들, 유진이까지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비밀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울 때 전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이었을까? 몇 개월? 몇 년? 정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진흙이 묻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손을 씻어주었습니다. 갈색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렌즈를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줌을 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찍혔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증거가 쌓였습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얼굴도 손길도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울지 말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무너지지 말자. 지금은 아니야.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대신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필요했습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내역,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워야 해. 정민은 산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안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 아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로 돌아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빗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집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 2시간 41분.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산장을 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민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20회를 빼앗긴 것에 대한,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것에 대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에 대한 정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민의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빗줄기를 가르며 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하자. 모든 것을.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현수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갈게. 걱정 마. 정민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와.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서울로, 집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였습니다. 정민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욕실로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산장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현수의 웃음, 유진의 손길, 두 사람의 눈빛,
지워지지 않아. 아무리 씻어도 그 장면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각인되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전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잠옷을 입고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이혼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감정이 아닌 사실,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민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정리하자.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1. 사진 3장에서 찍은 사진 3장. 2. 위치 기록 패밀리. 로케이터 앱 캡처. 3. 필요한 것 카드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목록이 늘어났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정민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을 구웠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20회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6시 반 현수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쟁이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식사했어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응, 먹었어. 난 그냥 씻고 잘게. 네. 현수는 욕실로 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가 벗어둔 재킷이 소파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방이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재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영수증 2장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주유소 영수증이었습니다. 평창 진부면 어젯밤 9시. 또 하나는 편의점 영수증이었습니다. 와인 2병과 치즈. 정민은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지갑이 보였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 카드. 그 사이에 낯선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색 신용카드.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데. 정민은 카드 번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지갑을 다시 넣으려는 순간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명함 크기의 쪽지였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같은 곳에서 유진. 필기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유진의 글씨였습니다. 정민은 그 글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노트를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쪽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원래대로 두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은 재빨리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척했습니다. 먼저 잘게. 현수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민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싱크대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정시켰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더
오전 10시 정민은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있으세요? 정민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여기 있네요. 출력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정민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내역을 훑어보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현수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었습니다. 출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산장 임대료, 식비, 생활비, 공동계좌를 따로 만들었어. 정민의 손이 종이를 구겼습니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거야? 계좌 개설일을 확인했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동안 매달 100만 원, 2,400만 원이 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민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도움이 될 정보가 있습니다. 정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지금 당장 남편 차의 글러브 박스를 확인해 보세요. 거기 두 번째 휴대폰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서두르세요. 오늘 오후에 남편이 그걸 치울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하지만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침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정민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수의 SUV 앞에 섰습니다. 예비키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글러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량 등록증, 보험 증서, 그 밑에 검은색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열었습니다.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작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정민이 본 적 없는 기종이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정민은 숫자를 눌렀습니다. 현수의 생일. 틀렸습니다. 수민이의 생일.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 틀렸습니다. 뭘까?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유진의 생일. 화면이 열렸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유진과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보고 싶어. 나도. 금요일에 보자. 미나한테 들킬까봐 무섭지 않아? 괜찮아. 조심하면 돼. 정민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산장에서, 바다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많이.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더 많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행 사진, 데이트 사진, 키스하는 사진.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누가 전화한 거야? 왜 나한테 알려준 거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손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현수의 두 번째 휴대폰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메시지를, 사진을,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휴대폰을 다시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글러브 박스에 원래대로 두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침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정민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증거는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정민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메시지, 계좌 내역, 모든 것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뭔가요? 현장에서의 증언이나 녹음. 그들이 직접 인정하는 장면이 있다면 더 확실합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금요일이에요. 그들이 다시 산장에서 만나요. 그럼 그날 가세요. 하지만 혼자 가지는 마세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요. 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혼자 가야 해요. 제가 직접 듣고 싶어요. 그들의 입에서.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녁 6시 현수가 집을 나섰습니다. 늦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그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정민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민은 창문으로 현수의 차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2시간 후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수의 SUV가 보였습니다. 유진의 흰색 제네시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가 한 대 더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누구지? 정민은 차를 멀리 세웠습니다. 조용히 산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근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수, 유진, 그리고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 정리됐어? 현수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이 서류만 없애면 됩니다. 낯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고용한 탐정이라고? 유진이 물었습니다. 맞아. 미나가 혹시 의심할까봐 미리 준비한 거야. 현수가 웃었습니다. 정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탐정을 고용했어? 나를 감시하려고? 하지만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던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확인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그럼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어. 현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재산분할 대비 서류야. 만약 미나가 나중에 이혼하자고 하면 이걸로 재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그렇게까지 해야 해? 당연하지. 내가 번 돈인데 왜 반을 줘야 해? 현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아? 미나한테 들키면 어떡해?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지금까지 20해 동안 모르고 살았잖아. 앞으로도 모를 거야. 20해 내내 바보처럼 살았으니까. 유진이 웃었습니다.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다음 달에 제주도 가는 거 확정이야? 유진이 물었습니다. 응. 미나한테는 출장이라고 할 거야. 얼마 동안? 일주일. 좋아. 나도 휴가 내야겠다. 두 사람이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기를 켰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장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구지?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민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민은 그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나, 이게 유진아, 정민이 말했습니다. 20해 동안 친구였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미안해. 나는 미안하다고? 정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거야? 탐정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이만 앉아 있어요. 정민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도 증인이에요.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전부. 현수가 다가왔습니다. 미나, 진정해. 얘기 좀 하자. 얘기? 정민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지난 2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빼돌린 얘기, 두 번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 얘기, 아니면 나를 바보라고 부른 얘기. 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듣고 있었어? 다 들었어요. 전부. 정민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다 녹음됐어요. 당신들이 한 말, 웃은소리, 전부.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미나, 제발. 제발. 제발 뭐? 정민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덮어달라고?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은. 사랑?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뭐든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 미나, 내 이름 부르지 마. 정민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산 분할 대비 서류? 나한테 재산 안 주려고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됐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정민은 서류를 찢었습니다.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어요. 제 변호사는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 네. 이혼 전문 변호사요. 정민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는 끝났어요.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미나, 수민이를 생각해봐. 유진이 말했습니다. 정민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수민이를 생각했다면 이러지 말았어야지. 이모라고 부르던 아이 앞에서.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수가 다가왔습니다. 미나, 다시 생각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손대지 마세요. 정민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손이 더럽게 느껴져요. 이제.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미나. 현수가 불렀습니다.
정민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회가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야. 처음에는 진심이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것마저 거짓말이에요. 정민은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회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산장을 보았습니다.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서울로, 집으로, 새로운 삶으로. 별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의 차가움이 녹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피어났습니다. 거리는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민은 법원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그녀가 이겼습니다. 모든 증거가 인정되었습니다. 재산의 70%를 받았습니다. 딸의 양육권도 가져갔습니다. 현수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녀가 현수를 조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탐정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기와 공갈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20회가 사라진 자리,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수민이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딸이었습니다. 키가 정민보다 컸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수민이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눈치를 못 채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민은 딸을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벚꽃잎이 날아왔습니다. 정민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갈까? 정민이 물었습니다. 집에 갈까요? 아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곳에 가자. 그들은 차에 탔습니다. 정민이 운전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2시간을 달렸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평창, 산장이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에는 아무 차도 없었습니다. 건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산장 소유권 이전 서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건물도 정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현수와 유진이 공동 명의로 구입했던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수민이 물었습니다. 응, 여기가 모든 게 시작된 곳이야. 정민은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소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정민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성냥이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통이었습니다. 엄마, 수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집을 태울 거야. 정민이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추억이 아니야. 거짓의 무덤이야. 그리고 무덤은 사라져야 해. 하지만 괜찮아. 이미 허가받았어. 이 땅은 팔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새 집을 구할 거야. 정민은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소파에, 커튼에, 나무 바닥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민과 함께 충분히 멀리 떨어졌습니다. 정민은 성냥을 그었습니다.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던졌습니다. 휘발유에 불이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산장이 타올랐습니다. 정민과 수민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뭘? 아빠랑 20회를.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 그녀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 인생에서 거짓이 아니야. 유일한 진실이야.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울지 마.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야. 정민은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오늘은 새로 태어나는 날이야. 불은 계속 탔습니다.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거짓으로 지어진 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민은 해방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산불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산장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정민은 그 잿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이제 가자. 그들은 차에 탔습니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황색과 붉은색이 섞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가벼웠습니다. 정민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그래, 뭐 먹을까? 파스타 먹고 싶어요. 알았어. 만들어줄게. 정민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면을 삶았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익숙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웃는 것이. 엄마, 대학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글쎄, 생각해 볼게.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저는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요.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 엄마도 꿈 있어요? 정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어. 이제야 생각해 보게 됐어. 뭔데요? 자유롭게 사는 거. 누구한테 속하지 않고 내가 나로 사는 거. 멋있다. 수민이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민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당신에게였습니다. 열어보았습니다. 정민 씨, 그날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수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그가 하는 짓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누군가. 정민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답장을 쓰려 했지만 주소가 없었습니다. 이미 삭제된 계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민도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거짓이 아닌 진실의 이야기를. 그날 밤 정민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들판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민은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민도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피곤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정민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수민을 깨웠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잘 다녀와. 엄마도 좋은 하루 보내요. 수민이 손을 흔들며 교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은 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잘 자랐어. 흐뭇했습니다. 딸은 강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민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아니면 카페로? 도서관으로? 문득 가고 싶은 곳이 떠올랐습니다. 바다였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넓은 수평선, 하얀 파도. 정민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물가에 섰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나도 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날고 있었습니다. 거짓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자유를 향해 날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을 느꼈습니다. 햇살을 느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긴 밤은 끝났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거짓을, 배신을, 아픔을. 그리고 제 속에서 새로운 것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정민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